Hi there. Yeah, I've been in touch with the police. Somebody's been issued with a pen so that they can't contact me. However, I've had a letter off them. Who was it from? Harry Dillon. So that's who the pin's against, is this? Yeah. And can I see your name? Yeah, it's Alice Ruggles. It says at the bottom he won't contact. This will be the last I hear from him. But he's said that a lot of times, and he never does seem to stop. No, you want someone to contact you? 사랑은 변질되어 통제가 되면 위험해질 수 있으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경계와 자유를 존중하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아래 이야기는 연애 관계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2016년 9월 30일 영국 타인 위어주 게이츠헤드 마을에서 24세 앨리스 러글스는 직장에서 돌아온 후 파자마를 입고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거실에서 그녀가 사귀고 있는 영국 군인 마이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문으로 가서 문 위에 작은 구멍을 통해 밖에 있는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알리체가 문을 열지 않자 남자는 뒷마당으로 가서 담을 넘고 그녀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자가 앨리체의 방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다가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커튼을 열고 누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창문 앞에 서서 준비해온 초콜릿과 장미꽃다발을 그녀의 창문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서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고 그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알리체는 온몸에 힘이 빠져 침대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앨리스 러글스는 1991년 12월 24일 영국 레젠주 토라톤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4자녀 중 셋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천문학 교수인 클라이브 러글시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인 수 힐씨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리체는 활발하고 재치 있으며 유머러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뛰어난 펜싱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활발한 성격과 두드러진 외모 덕분에 알리체는 학교에서 항상 인기가 많았습니다. 학업에서도 그녀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뉴캐슬에 있는 노선브리아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2015년 10월 11일 노선브리아 대학교에서 마지막 학년을 보내던 앨리스는 펜싱타임 합류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인 막신 맥기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인생에서 한 번쯤 먼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와 막신은 신비롭고 매력적인 나라 스리랑카로 10일간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우연히도 걔네도 이 여행에 참여하고 싶어 했고 세 사람은 함께 항공권을 예약하고 짐을 챙겨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리랑카로 가는 비행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앨리스 옆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그녀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상적인 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중한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전화번호를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막시는 이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려 앨리스를 놀렸습니다. 앨리스의 친구들은 이 게시글을 보고 그녀를 놀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해리 딜론도 있었습니다. 해리 딜론은 1990년 인도에서 태어났으며 부유한 집안 출신의 어머니와 인도 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대학교 2학년까지 공부하다가 교환학생으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로 이주했습니다. 졸업 후 영국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뛰어난 체력 덕분에 영국 군대의 가장 정예 부대인 SAS 특수부대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전투 정보 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영국의 전 총리인 데이빗 캐머런을 운 좋게 만나기도 했습니다. 앨리치와 해리는 페이스북에서 친구로 지내고 있었지만 그동안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시인의 게시글을 통해 두 젊은이는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해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 복무 중이었고 앨리스와의 대화는 그에게 드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0일간의 스리랑카 여행 동안 앨리스도 페이스북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해리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눈에 반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2달 후 2016년 1월에 해리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군대로 돌아왔을 때 앨리스와 해리는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그 만남 이후 그들은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하여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 잘 어울리는 커플을 많이 칭찬했고 앨리스의 가족도 이 관계를 매우 지지했습니다. 2016년 8월 어느 날 8개월 동안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앨리스는 갑자기 해리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이유를 물었지만 앨리스는 그저 두 사람 간의 신뢰가 오래전에 깨졌으며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해리는 눈물로 앨리스에게 애원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결정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0월 12일 오후 5시 10분 뉴캐슬의 위성방송국에서 일하던 재능 있는 소녀 알리체는 승진 소식을 듣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알리체는 상세에게 감사를 표하러 갔습니다. 이후 그녀는 오후 5시 31분에 상사와 함께 퇴근했습니다. 뉴캐슬의 옛수업 마을 텐스구의 롤링랏 도로 근처에서 알리체는 상사의 차에서 내려 집으로 몇 걸음 더 걸어갔습니다. 오후 5시 45분 앨리체는 최근 정식으로 데이트를 시작한 전 영국 군인 마이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주말 데이트에 입으려던 드레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뭐해? 우리 한잔 하러 가자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앨리체는 술 말고 건전한 놀이는 없어 라고 답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앨리체의 동료이자 룸메이트인 막시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의 문이 잠겨 있어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앨리스가 집에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막시는 뒷마당의 담을 넘어 주방의 작은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비린내가 코를 찔러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시는 그 냄새가 나는 화장실로 곧장 갔고 그곳에서 목에 피가 묻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앨리체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막시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막신과의 전화 통화가 끝난 지 약 10분 후 경찰과 구급차가 집에 도착했지만 앨리체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경찰팀은 즉시 해리를 추적하여 그날 새벽 4시 30분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군사기지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해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그날 앨리체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해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앨리스가 틴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몇 명의 남자가 있었고 그중 한 명이 그녀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해리가 정말 앨리스를 죽였나요? 그녀가 실제로 데이팅 앱 틴들에서 다른 남자들과 관계가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인가요? 2016년 4월경 앨리스와 해리는 달콤한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매우 행복했지만 앨리스는 해리의 독단적이고 통제적인 성격 때문에 많은 친밀한 관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해리는 자신이 앨리스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녀에게도 같은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상황은 점점 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는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가족과도 해리의 허락 없이는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앨리스의 연인 해리는 연락을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그와의 관계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비판했습니다. 이는 앨리스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연애는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고 앨리스는 해리와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스트레스로 인해 거의 표록이나 체중이 줄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고 순진한 소녀인 앨리스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의 애정과 진심 앞에서 앨리스는 여러 번 그를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2016년 7월이 되자 앨리스는 한 여성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한 달 전까지 해리와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소개하며 해리가 앨리스를 몰래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이 앨리스에게 자신이 해리와 헤어진 이유가 그의 강압적이고 지나친 질투심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이 메시지로 인해 2016년 8월에 앨리스는 갑자기 해리와의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리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앨리스가 그에게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둘 다 행복해지기 위해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앨리체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해리의 말도 안 되는 메시지에 대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앨리체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해리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2달 동안 해리는 매일 약 150개의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음성 파일 및 동영상을 보내며 앨리스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그들의 성적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앨리스가 여전히 해리와 연락하지 않자 그는 군대에서 배운 IT 기술을 사용해 그녀의 페이스북과 이메일을 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경고를 받은 후 앨리스는 재빨리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해리는 앨리스에게 내가 네 비밀번호 없이도 모든 걸 볼 수 있다는 걸 알려줄게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해리는 앨리스의 집 창문을 두드리고 붉은 장미꽃과 초콜릿을 남기고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린 앨리스는 조금 진정한 후에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앨리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히 전 남자친구와의 사소한 다툼으로 여겼고 앨리스를 안심시키며 해리에게 경고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10월 7일 해리는 앨리스에게 그동안 보관해왔던 편지와 그들이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들의 사진이 담긴 작은 소포를 보냈습니다. 앨리스는 그것을 열어보고 또 한 번 공포에 휩싸여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vening, Northumbria Police. Just I can help you. Hi there. I just need a bit of advice, really, more than anything. So I split up with my boyfriend about 3 months ago. 2016년 10월 12일 전고 해리는 자신의 BMW를 타고 에든버러의 군사기지에서 뉴캐슬 예수업에 있는 앨리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여정은 약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CCTV는 해리가 주유소에 들러 자연스럽게 주유하고 앨리스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오후 3시 해리는 앨리스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그녀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 31분 상사의 차에서 내리는 앨리스를 본 해리는 담을 넘어 주방을 통해 그녀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오후 6시 1분 미키는 앨리스에게 이번 주 금요일에 뭐해? 우리 한잔 하러 가자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앨리스는 술 말고 건전한 놀이는 없어 라고 답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낸 후 앨리스는 마이크의 답장을 기다리기도 전에 해리가 집에 난입했습니다. 그는 앨리스에게 자신이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고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해리에게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잠시 실랑이가 벌어진 후 해리는 아까 주방에서 가져온 부엌 칼을 꺼내들고 욕실에서 앨리스를 살해했습니다. 이 잔인한 범인은 앨리스의 머리를 잡고 최소 6번 그녀의 목을 찔렀으며 척추까지 관통했습니다. 앨리스는 24군데의 상처를 입었지만 앨리스를 살해한 후 해리는 그녀의 전화기와 범행에 사용한 칼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일은 오후 6시 2분에서 6시 98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6시 30분 룸메이트 막시네이 퇴근하여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욕실에서 앨리스의 시신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10분 후에 현장에 도착하여 막시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앨리스의 손톱에서 발견된 DNA는 경찰이 주요 용의자로 앨리스의 전 남자친구인 해리를 즉시 추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약 8시간 후인 새벽 4시에 경찰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해리의 군사기지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로는 해리의 얼굴에 난 긁힌 자국, 그의 자동차 핸들과 그가 착용한 팔찌에서 발견된 앨리스의 DNA가 있었습니다. 또한 앨리스의 휴대전화 신호는 해리가 그것을 훔쳐 도주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8시간 만에 해리가 범인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해리는 모든 혐의를 계속 부인했습니다. 앨리스가 사망한 지 정확히 6개월 후인 2017년 4월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해리와 그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중 해리는 처음에는 그날 앨리스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그녀의 집에 갔으며 평화롭게 대화하려 했지만 앨리스가 갑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내며 칼을 꺼내 자살하려 했다고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자살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앨리스가 실수로 자신의 목을 찔러 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고 증거와 맞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호는 배심원과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고 해리는 결국 앨리스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11일간의 재판과 배심원단의 2시간 논의를 거쳐 해리 딜런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22년 후에 가석방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판사 파울은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해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판 내내 당신은 후회나 유감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많은 증거와 검찰 측의 불리한 상황 설명에 맞서기 위해 편파적인 진술을 내놓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니. 위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연애 관계에 들어설 때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교훈입니다. 법률도 앨리스 러글스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녀가 천국에서 평안히 쉬기를 기원합니다.